안녕하세요, 너구리입니다. 네, 자덕들에게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안장통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물론 저도 안장통을 완벽하게 극복하고 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자, 오늘은 로드를 입문하시게 되면 100% 오게 되는 안장통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안장통은 자전거를 입문하시게 되면 무조건 오게 되어 있습니다. 100% 무조건 옵니다. 당연하게도 우리는 이렇게 넓고 푹신한 의자에서 앉아서 생활을 하다가 이 작은 안장에 내 체중을 모두 다 싣고 앉아 있다 보면은 당연히 아픈 거는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자전거를 로드를 입문하시게 되면 첫 번째 1차적인 안장통이 옵니다. 그거는 당연히 우리의 좌골이 여기에 얹혀 있을 때 이게 나름의 그래도 쿠션은 있지만 이게 딱딱하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다 보면 엉덩이가 아플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1차적인 안장통인데 이 1차적인 안장통은 그냥 자전거를 매일 1시간씩 3-4번 정도만 타셔도 충분히 해결이 되고 그 뒤부터는 아프지가 않아요. 그냥 적응이 된 거죠. 여러분들이 기타를 쳐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기타 칠 때 처음 코드 잡을 때 여기에 손가락에 멍이 들 정도로 완전 손가락 끝이 멍이 드는데 그걸 참고 치다 보면 괜찮아지죠. 저도 예전에 기타를 조금 쳐봤는데 그렇게 되는 것처럼 안장통도 마찬가지로 1차적인 안장통 아픈 거는 적응의 문제예요. 근데 이게 로드를 입문하신 초보자분들은 저도 처음에 입문을 했을 때 이게 얼마나 아팠냐면 정말 이 나름의 쿠션이 있는 이 안장이 송곳같이 변해서 제 엉덩이를 찌르는 듯하게 정말 너무 아팠습니다. 근데 이거는 한 3-4일 정도만 라이딩을 하시면 그 뒤부터는 그냥 그 정도는 아프지 않아요. 자, 이제 열심히 자전거를 타다 보면 2차적인 안장통이 옵니다. 이 2차 안장통은 적응이 이미 끝났는데 여러 가지 문제일 수 있어요. 자세의 문제일 수도 있고 피팅의 문제일 수도 있고 페달링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전거 내가 타는 스타일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안장의 형태 때문에 오는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장 평균적으로 오는 문제가 바로 이 좌골뼈가 굉장히 많이 아프다라는 건데 이거는 진짜 한 장거리를 타게 되면 웬만한 사람들은 다 느껴요. 자전거를 입문하신 지 뭐 10년 되신 분, 10년 이상 되신 분들도 제가 물어보면은 형은 안장통 없어요? 그러는데 다 아프대요. 예, 다 아픈데 그냥 참고 타는 거지 뭐. 그냥 나도 오래 타면 아파. 뭐 자기도 안장을 5번, 6번 바꿔봤는데 이제 포기했어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또 다른 통증은 바로 전립선 통증이 있죠. 전립선 뭐 제가 손으로 가르치지 않아도 잘 아시겠죠. 바로 이 부분과 안장의 이 부분과 맞닿는 부분인데 이 안장은 평평하고 전립선 보호 안장이 아닙니다. 이런 형태의 안장도 있어요. 이런 안장 같은 경우에는 전립선 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체중으로 거기에 누르다 보면 거기가 이제 좀 눌려서 통증도 생기고 피도 안 통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저도 이 안장이 제 자전거 프로펠을 샀을 때 순정으로 달려 있었던 안장인데 이 안장으로 라이딩을 몇 번 하고 바로 바꿨어요. 왜냐면 여기 거기 통증을 떠나서 아예 마비가 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쓸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렇듯 안장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이렇게 평평한 안장도 있고 제가 타는 안장처럼 여기가 살짝 꺼진 안장도 있고 여기가 움푹 패여서 전립선이 아예 여기 닿지 않는 전립선 안장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안장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안장들이 있냐면 안장에도 사람과 궁합이 있다 할 정도로 여러 종류의 안장들이 있어요. 안장의 폭도 여러 가지인데 기본적으로 143mm를 기본으로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통 남자들은. 근데 사람의 몸이라는 게 내 키에 따라, 몸무게에 따라, 체형에 따라 뭐 이런 거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안장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첫 번째는 라이딩에 어느 정도 확실히 적응하기 전에 내가 좀 아프다고 해서 안장을 바꾸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안장통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1차적인 것과 2차적인 것을 좀 말씀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자전거를 로드 자전거의 안장은 어쩔 수 없이 딱딱합니다. 때문에 장거리를 라이딩을 하면 오랫동안 라이딩을 하면 누구나 안장통이 어느 정도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어느 정도는 참고 타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자전거를 탈 때 여러 가지 포지션을 쓰는 게 좋아요. 좌골을 여기에다가 항상 얹혀놓고 타는 것보다는 여기 앞쪽으로 좀 이동을 했다가 좀 뒤로도 좀 이동을 했다가 하면서 몸을 타면서 이 엉덩이를 좀 스트레칭을 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계속 여기 앉아 있다 보면 당연히 아프겠죠. 그래서
의식적으로 댄싱을 조금 섞어주는 겁니다. 기어를 조금 무겁게 해서 평지에서든 오르막에서든 댄싱을 한 30초에서 1분 정도 섞어 쓰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안장이나 전립선이나 이쪽에 왔던 통증들이 싹 사라져요. 그래서 다시 앉으면 또 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앉아서만 페달질을 하지 마시고 댄싱을 조금 섞어주시고 자세를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조금 섞어주시면은 이 안장통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남자의 그 알저림 부분이 생기는데요. 피가 안 통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세를 조금 바꾸거나 댄싱을 치면은 이것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해소가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도 그렇게 했는데도 정말 너무 아프다, 너무 아프고 뭐 전립선도 아프고 다 불편하다, 그렇다면은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어쩔 수 없이 피팅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제가 왜 먼저 피팅을 해보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안장을 바꾸는 거는 저는 제일 마지막에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피팅을 하는데 전문적인 피팅샵을 가시면은 물론 한 뭐 10만 원 이렇게 받겠지만은 웬만한 피팅샵들이 조금 저렴하게 하는 데는 한 3만 원에서 5만 원에 하는 곳들도 있어요. 그런 곳에 가셔가지고 피팅을 한번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예를 들어서 핸들바가 너무 낮게 돼 있으면 당연히 내 자세가 너무 쭈그려져 있고 그렇다 보면은 전립선에 더 통증이 가게 되겠죠. 그렇다면 서페이스를 넣어서 스티어러를 핸들바를 조금 높이는 게 방법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안장이 너무나 뒤에 가 있게 되면 또 뒤에 간 것 때문에 다리가 쭉 뻗어져서 더 압박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피팅을 통해서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통증을 잡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면 안장을 바꾸게 되는 거는, 안장은 너무 비싸요. 이런 안장들도 기본적으로 10몇만 원, 뭐 20몇만 원, 제가 쓰는 안장 같은 경우에도 28만 원짜리 안장이거든요. 풀카본 레일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그런 거는, 안장을 바꾸는 거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최후의 수단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피팅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자전거에 익숙해지셨다면, 안장 레일을 앞으로 조금 밀었다가 혹은 뒤로 좀 밀었다가인데, 통증이 있으시다면 앞으로 살짝 밀어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물론 너무 많이 미는 건 안 좋겠지만은 한 3mm 정도, 4mm 정도를 살짝 밀어서 세팅을 해보시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통증 때문에 안장을 낮게 세팅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 코를 살짝 한 2, 3도 낮게 세팅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것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왜냐면 좌골에 걸리는 부담이 더 커질 수가 있고 자세가 앞으로 계속 흘러내려 가지고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은, 기본적으로 무조건 안장은 수평으로 세팅을 하는 것이 기본이기는 해요.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안장을 내가 한 2도 정도 낮췄더니 나는 좌골도 안 아프고 전립선 통증도 다 사라졌다, 그러면은 그 세팅을 유지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제 최후의 수단으로, 그래도 더 이상 안 되면 안장을 바꾸셔야 돼요. 저도 이 안장을 쓰다가 바꿨습니다. 이 피직 아리오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유명한 안장이에요. 이게 이름이 아리오네라는 안장인데, 아리오네라고, 거기가 아리온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무시무시한 안장이에요. 물론 잘 맞으시는 분한테는 참 좋은 안장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너무 안 맞아서 참다 도저히 안 돼서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안장은 스페셜라이즈드의 투페 안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안장을 사용해도 저도 안장통이 있어요. 하지만 참고 탈 수 있는 수준은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안장을 쓰면 투페가 그러면 그렇게 좋나요? 물으신다면 저는 그렇게 대답할 수는 없어요. 물론 투페가 약간 투어용으로 장거리용에 맞는 안장이긴 해도 한 7시간, 8시간 타다 보면 안장통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안장 두 가지는 뭐냐면, 스페셜라이즈드의 파워 안장이라는 게 있어요. 조금 더 편하고 약간 넓고 살짝 짧게 만들어져 있는 안장이 있는데 저도 이거를 써보진 않았지만 이 안장 같은 경우에 거의 뭐 안장통의 뭐 최고의 종착역이다, 혹은 어떤 분은 이거는 그냥 쇼파다, 로드 안장계의 쇼파다 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굉장히 이 편하고 좋은 안장으로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장통을 해결하다 안 되면은 이 투페 안장, 제가 알기로 카본 레일이 아닌 모델은 한 15만 원 정도, 17만 원 정도, 한 그 정도 선에서 살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또 하나 모델은 시마노의 프로 스텔스라는 안장이 있어요. 여기에 그 전립선 보호 부분이 아주 그냥 뻥 뚫려 있는 안장이 있는데 이것도 편한 걸로 아주 유명합니다. 쓰시는 분들이 정말 와 이거 진짜 편하다, 안장통이 거의 없다 라고 하실 정도로 굉장히 편하고 가격도 합리적인 가격에 있기 때문에 이 두 안장 다른 거 그냥 써보지 마시고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그냥 스페셜라이즈드 파워 안장, 시마노 프로 스텔스 안장 요 두 가지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걸로 고르셔서 사용하시면은 효과를 보실 거예요. 이거는 저도 사용해 본 적이 없고 제가 뭐 거기에 뭐 1원 한 푼 받는 것도 없지만 주변에서 하도 좋은 소리를 많이 들었고 그걸로 인해서 안장통이 거의 사라졌다 하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그래서 저도 추천을 드리는 제품입니다. 자, 오늘 마무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 1차적인 안장통은 무조건 옵니다. 왜냐면 우리는 이런 안장을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로드를 타면은 1차적으로 무조건 옵니다. 이 안장통은 극복이 가능합니다. 그냥 몇 번 더 타면 1시간짜리 3-4번 더 타면 극복이 됩니다. 자, 이제 2차적인 안장통이 오는데 그 2차적인 안장통은 타시다 보면은 장거리를 타다 보면은 안장통이 올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피팅이나 자세나 페달링을 통해서 극복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리고 댄싱을 섞어서 의식적으로 댄싱을 라이딩 할 때 10분에 한 번 정도 최소는 섞어서 하시면 충분히 극복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도 안 된다면, 그래도 극복이 안 된다면 그때는 안장을 바꾸셔야죠. 하지만 안장 비싸요. 이거 안장을 제가 아는 분은 뭐 3-4번 바꾸신 분도 계신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추천드리는 스페셜라이즈드 파워 안장 또는 시마노 파워 스텔스 안장으로 바꾸셔가지고 안장통을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전거를 입문하시고 자전거를 열심히 타고 싶으신 분들의 오늘 한 해가 즐거운 라이딩의 한 해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유익했거나 볼만했다 하시면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 부탁드리고 추천과 댓글 달아주시면 뭐 질문 댓글도 좋고요. 달아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상을 봐주신 분이 계시다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